송도 죠 송도. 근데 이게 당한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뛰어서 쫓아와야 되고 대형을 이끌고 쫓아가기 때문에 적군이 도망칠 때 파괴력이 없는데 기병 같은 경우는 앞질러 갈 수도 있고 기병을 몰고 빠르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멸전에 근데 이 선멸전에 걸려버려요. 고려의 주력군이 패망해버리는 기가 막힌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장군이 등장하고 새로운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흥화진에 있던 양규와 함경도에서 달려왔던 지체문입니다. 흥화진에 있던 양규는 2차 전쟁 끝날 때까지 흥화진을 사수하면서 중간에 거란군을 요격하면서 빛나는 활약을 펼칩니다. 근데 양규는 잠깐 접어두고 현종하고 관련있는 건 지체문인데 지체문은 평양성에서 이제 고려의 두 번째 주력군과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평양성을 지키던 발해 유명군대, 서경군대, 그리고 고려군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또 비겁한 놈이 나와가지고 고려군이 전멸해버리죠. 그렇게 이제 지체문은 간신히 탈출해서 개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강감찬이 등장하는데 뒷수습은 강감찬이 받고 현종에게 피난을 권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하게 되죠. 여기서 강감찬의 활약상은 조금 역사적으로 미스터리한데 아무튼 이때 갑자기 강감찬이 그러니까 현종을 지지하는 정말 고려의 기둥 같은 존재로 등장하면서 이제 고려의 항복이나 다른 사람들의 배신을 막고 병력을 수습해서 고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경 방어에는 실패하게 되죠. 여기서 현종이 나주로 피난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진짜 이거 드라마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 책 보고 사람들이 다 제일 그 드라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는 이게 워낙 뭐랄까 지배층들이 단종이라도 있고 과거를 봐서 등록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귀족이나 사대부들이 다 국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거 이 국가 체제를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왜 자신들은 이 국가 체제에서 신분이 높은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어떤 공통된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시대만 해도 지방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봉건영조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방, 뭐 심지어는 신라의 후예, 백제의 후예 이런 것까지 아직 살아있어요. 이러니까 왕이 와도 쟤 때려잡으면 내가 왕이 된다가 아니래도 쟤 때려잡자. 쟤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자네들의 왕이다. 이렇게 좀 지역 갈등이 심합니다. 대부분 요즘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왕이 오니까 뭐 조선시대 같으면 선조가 지나가면 그냥 우리가 지금은 선조가 비난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당시에는 다 와서 접대하고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심지어 선조는 지나갈 때마다 주변에 사는 애들 이름 적어가지고 너 그때 왜 안 왔어? 이러고 나중에 이제 보복할 정도로 가면서 대접받으면서 비난 갔습니다. 그런데 현종은 비난을 오니까 갑자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백제 후예다, 신라의 후예다. 너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된 줄 아냐. 뭐 이러면서 공격하지란다. 심지어는 와서 왕의 물건 약탈하고 뭐 이렇게 돼서 개경에서 나주까지 가는데 정말 격전을 치르면서 빠져나갑니다. 이때 지체문이 현종을 호위하면서 맹활약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러브스토리까지도 발생해가지고 천안에 갔을 때 천안의 수령이 현종을 보호를 합니다. 여기 이제 현종이 좀 휴식하고 나주까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여기서 또 러브스토리까지 딸이 둘이 있었는데 나중에 딸 둘을 현종이 다 자기 왕비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비는 또 이제 고향으로 가고 경상도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러브스토리 한 판 깔고 그리고 다시 나주까지 또 싸우며 해치며 배신하며 이러면서 나주까지 가게 되죠. 이게 현종의 스토리입니다. 이번 거란전쟁에서 진짜 이게 덜짠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거란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거란군은 개경을 점령하게 했지만 그래도 강도나 평양성 쪽에서 우리나라가 희생 그게 헛되지 않게 상당히 시간을 끌어내거든요. 이런 좋은 방법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내는 어쨌든 시간을 끌어내면서 정을 초월해 약탈을 하지만 이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양구가 거란군을 공격하면서 매번 약해서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나라가 썼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소비안이 이동 목표를 이루고 그런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때는 전정 보험이 아니야. 지난번 2,700 정도 보험은 나라를 보험하는 아유, 강감찬이 중요한 올해 최고의 정치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은 원래 군관인데 고려시대는 사실 군관의 구별이 정말 크겠지. 그게 과거의 문자들 국가라고 국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국가의 자원문자는 사람이 여진 좀 가면서 전방에 약 600m 앞 시속 80km 정속 구간입니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관이다 너무 좀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 가끔 강남찬이 군관이다 과거 국제 출신이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윤관도 과거 국제 자원 출신이고 같이 부사령관이나 뭐 이런 정도 과거 자원 출신이면 이분들도 칼놓고 직접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강남찬이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됐다. 우리도 그동안 정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강남찬이 주도가 돼서 그동안 주도했던 방어 전략을 시작합니다. 현종은 현정대로 이제 또다시 도망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변 송도사 북방의 요새들도 강화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합쳐서 거란과 고려의 일대 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의 전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수고모사한테 오르는 가장 강인한 거라고 드라마 같은 전쟁자가 굴하지 않고 전면에서 군왕과 맞붙어 싸우는 이 초전에서 강감찬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경으로 집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 600m 앞 시속 80km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 그거 아세요? 일본은 약 600m 앞에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런 게 쉬운 거 아닌가? 느리라고 울리는 에너지 유산을 통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분쇄되는 현상입니다. 만약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석유 기업들 수요 고점을 그랬는데 그게 그거는 없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엄청난 손해를 봐요. 손해가 생산 능력은 최대로 늘려갔어요. 막큼 늘려가는데 정말 저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 에너지 기업들은 얼마 전까지 석유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생산량 투자를 줄이고 더 이상 새로운 광물을 만드는 데서 신경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준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미국 기업들은 화석연료 투자를 막 올려서 오류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데 투자를 했고 유럽 메이저 석유기업 BP, 쉘, 토탈에너지 이런 데들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했어요. 반대로 미국이 쪽이고. 자 그러면 승부가 어떻게 날 것인가?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화석에너지의 시대가 앞으로 지속될 걸로 보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늘려놓은 엑슨모빌과 쉐브론. 화석에너지 시대가 지속되면 여기가 승자가 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주로 투자를 했던 유럽 BP, 쉘, 토탈에너지 이미 오래됐어요. 한 10년 전부터 했어도 돼요. 짧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투자하는 와중에 이쪽은 확률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렸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와중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에너지 기구가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이기고 엑스모빌과 쉐보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쉐보론의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 전혀 옳지 않다. 국제에너지 기구의 말도 안 돼. 상상은 자유다. 이건 정말 거의 비난을 했는데 비하를 했어요. 상상은 자유다. 하지만 잊지 마라. 우리는 리얼월드에 살고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머리에 있는 도덕적이고 깨끗한 세상이 아니야. 당연히 리얼월드 수요에 맞게 자원을 배분해야지. 꿈속에 살고 있구만. 리얼월드로 돌아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듣죠. 리얼월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르브론 제임스가 말했던 그 리얼월드. 잠깐 딴 얘기지만 농구스타죠. 농구스타가 자기 농구 경기 못하니까 팬들이 자꾸 너 진짜 못하네. 그렇게 해서 우승이나 하겠냐. 넌 패배자다. 막
까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실패를 고대하는 약쿨러. 이놈들은 내일이 되면 뼈 빠지게 일하고 현실 문제에 치여 살겠지만 나는 우승 못해도 내 목표에 실패해도 돈 많어. 행복한 내일을 가족과 지낼 거야. 난 맨날 놀러 가고 플렉스 할 건데 니들은 결국 약 현실 200m 리얼월드에 고정 돌아가야 되지 않냐? 라고 요금은 팬을 까죠. 1,200원입니다. 타이패스 차로는 1, 2, 그러다가 3차로입니다. 지금까지도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너한테 돈을 주는 근본인데 리얼월드 드립을 치니까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죠. 현실은 리얼월드다. 현실을 봐라. 전혀 그렇지 않다. 오펙 사무총장 알 가이스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유 수요가 2030년 이후에 급감할 거다. 석탄이나 화석연료의 수요가 급감할 거라는 전망은 대단히 위험하다. 수십 년간 그런 전망은 진짜 많았다. 석유 공급 줄어든다. 석유 수요 고점이다. 정말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화석에너지 석유 공급 20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어요. 맨날 얘기하지만 고점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제일 고점입니다. 아직은 더 남았어요. 여기서도 40년 남았다 그랬고 여기서도 40년 남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60년 남았다고 하는 기적을 창출하고 있죠. 원유량이 매년 증가하는 기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석유 수요 고점론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석유 수요 고점 찍었다 맨날 얘기했지만 언제가 고점입니까? 지금이 고점. 역대 최고래. 뭐 파리 협약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석유 잠시 후 산업을 줄이자. 고정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200원입니다. 타이패스 차로는 1, 2, 3차로입니다. 리얼월드는 이렇다는 거죠. 리얼월드는 고장 이런데 톨게이트.